네, 안녕하세요. 기릿의 기릿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역시 기릿이죠.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오늘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5030 챌린지 1분기 결산 영상입니다. 아니 기릿, 5030 챌린지가 뭔데 그래?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사회초년생 혹은 주린이분들이 딱 절약해서 매달 50만원씩만 모으면은 30년 후에 100억 원이 돈이 되어 있다라는 거창한 대서사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조건은 연평균 20% 수익률이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지만요. 아니 기릿, 어려운 정도가 아니잖아. 20%를 어떻게 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쉽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도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설령 20%에 실패하더라도 연 10%를 성공한다면은 10년 차에 원금 6천만 원이지만 통장에는 1억이 있고 20년 차에는 원금 1억 2천이지만 통장에는 3억 8천이 있고 30년 차에는 원금 1억 8천이지만 통장에는 11억 3천만 원이 있죠. 이렇게 20%를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10%밖에 되지 않아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우리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전 안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대 30대 초반 기린이분들은 약간 부담될 수 있는 50만 원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50만 원을 적금하기에는 부담이 낮아질 것이며 게다가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그 시간 동안 30년을 그렇게 길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기릿이 시작한 5030 챌린지의 첫 단추 2021년 1분기 결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030 챌린지 설명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이나 오른쪽 느낌표를 참고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공부, 아니 같이 확인하시죠. 렛츠 기릿! 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릿의 하나의 컨텐츠일 뿐이며 기릿의 매수 종목이 항상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릿도 언제든 손절을 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악재는 많은 곳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30 챌린지 본연의 의미인 50만원씩 적금을 주식으로 하자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1월에는 원금 110만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유는 증권사 이벤트 키움증권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 100만원을 거래를 하면은 10만원, 아니 4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만원을 딱 맞추면은 100만원 거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금 110만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키움증권에서 4만원을 받았다.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30 챌린지를 저 기릿이 하다가 이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특별한 날이거나 그럴 때는 일기 형식으로 매일매일 작성을 한 다음에 매달 말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월, 2월, 3월 3개가 공개가 되어 있죠. 다만 이 부분은 후원을 해주신 기린이분들께 먼저 제공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 2, 3월을 취합해서 매 분기 1년에 4번이 되겠죠. 기릿의 주식노트 유튜브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린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무슨 소리야 기릿, 그러면 5030을 확인하려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5030 챌린지를 매달 확인을 위해서 기린이 레벨 5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리딩의 역할도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린이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매분기 5030 챌린지를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니 이것 때문에 가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린 레벨 5의 가입은 저로 인해서 시간 절약이 크게 되시거나 아니면 큰 수익을 보신 분들만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린이는 가입 멈춰! 자, 다음은 5030 챌린지의 원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일 50만원씩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연수익률 10% 이상 충족. 사실 20%가 마음속의 목표지만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한 번 사면은 큰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한 달 이상 투자를 할 계획이며 매수 종목은 꼭 영상에서 다뤘던 종목만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할 때는 매수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금 110만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2월, 3월에 50만원씩 50만원씩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분기 마감 원금은 214만원이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원금은 214만원인데 지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은 얼마일지 그것을 같이 확인하시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는 저 기릿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처음 시작한 그날이죠. 1월 7일 목요일 마침 위닉스 조정이 와서 20만원을 매수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5030 챌린지 계좌의 첫 종목 위닉스를 이렇게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27,000원이 1차 목표이며 그 다음에 코로나 재확산, 봄이 다가오면 매도 이렇게 적어놓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참고로 위닉스 27,000원까지 갔다 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은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들고 있죠. 어쨌든 지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시작했을 때 처음 코스피는
3005, 그 다음에 코스닥은 무려 986인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 18일 3036, 955, 코스닥이 조금 많이 내렸네요. 그 다음에 이때 시드를 모두 사용했다고 하고 있고요. 뭔가 조정이 더 올 수도 있지만 다 쓴 이유는 2월 1일에 50만원이 또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현금 비중이 있는 느낌,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실제로 야, 이게 50만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마음 편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 비중이 조금 많죠. 그 이유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심플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슈퍼개미분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그룹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두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린이분들이 아직 인생 주식을 찾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조금 안정감 있게 가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5030 챌린지 계좌는 10개에서 한 15개 사이에 있는 기업 정도, 그 정도를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 기릿의 개인적인 스타일일 뿐, 기린이 여러분들이 적은 종목에 집중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접 그렇게 추천도 하시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1월 마감을 딱 했습니다. 1월 마감 매수한 게 뭐냐? 농심, FNF, 한국전력, 동성화인텍, KTNG, 디오, 위닉스, 예스24, 윈스 이렇게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딱 봤을 때 FNF가 20%, 기호가 2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끔찍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달은 뭐 그냥 그저 그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총 손익을 보면 마이너스 4,500원, 그러니까 수수료 정도 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월에는 3072로 시작을 했군요.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예스24, 한전 2개씩 총 10만원을 샀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농심, FNF, 한국전력, 동성화인텍, KTNG, 디오, 위닉스, 예스24, 윈스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3일에는 FNF랑 디오를 이제 첫 번째 매도를 해냈고요. 그 다음에 그 매도를 한 이유는 20% 이상의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주가도 3100 위에서 논다면은 충분히 만족하는 원칙을 성립을 했다라고 적혀있군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FNF는 27%, 그 다음에 디오는 20%의 수익률을 내고 매도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15일 월요일 유닉스 1차 목표가 27,000원 도달을 했는데, 그런데 목표 수익률 20% 달성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 매도를 하는 게 정상이었으나, 하지만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욕심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3만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 더 들고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 쪼그라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이때는 욕심이 있어서 들고 있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3000까지 쭉 쪼그라든 거, 그 다음에 코스닥도 910까지 쪼그라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장이 엄청나군요.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3, 엄청나게 하락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들이 무려 4조에 가까운 돈을 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원금 164만원, 총자산 163만 4천원, 손실 5천원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정도면은 또 수수료 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위닉스를 제외하고 다 전부 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매수한 게 동성화인텍은 추매, 예스24 추매, 한국전력 추매, KTNG 추매, 휠라홀딩스, 쿠코홈시스, 넷마블, 나노CMS 공모 이렇게 매수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FNF, 디오를 매도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월이군요. 이제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어떻게 되었는가? 자, 3월 4일 목요일입니다. 3047, 그 다음에 921 이렇게 시작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비실비실 개인 순매수세, 전날 나스닥 폭락, 그래서 조금만 매수했다. 동성화인텍 2개, 윈스 2개를 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월 12일 금요일 3054, 그 다음에 코스닥은 925, 조금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단 이틀 만에 시장이 다시 좋아졌다. 과연 다음 주에도 상승할 수 있을까? 아직은 시기상조 같다. 3100이 넘으면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해보자. 자, 그런데 오른쪽을 좀 보면은 조금씩 빨개지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S도 빨갛고, 그 다음에 위닉스는 10%까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스24, 나노CMS 이건 공무원 기업, 그리고 2차전지, 그 다음에 5G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난달 마지막 날이죠. 3월 31일 수요일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3061, 그 다음에 코스닥은 956, 많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서 이번에는 장이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나노CMS를 매도를 했습니다. 3월 달에는. 그런데 이 나노CMS 어떤 기업이죠? 맞습니다. 공모주였죠. 그리고 저 기릿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첫날에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기릿은 까먹었습니다. 저 기릿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첫날에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니까
뭐 내려가야 얼마나 내려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매도했을 때는 마이너스 2,0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현손익 마이너스 2,1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나노 CMS였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 상장 처음에 팔았다면은 플러스 10,000원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린이분들은 이걸 보시고 무조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공모주는 첫날 아니면 두 번째 날에 매도하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보고 반면교사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월달을 정리해보자면 동성 화인텍 추매, 윈스 추매, 나노 CMS 공모에서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 2차전지 ETF, 5G ETF, 한전 추매, 쿠쿠홈시스 추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나노 CMS 손실 2,0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는 농심, 한국전력, 윈스, 넷마블, KTNG 이렇게 5개가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 플러스 7%, 동성 화인텍 플러스 20%, 위닉스 플러스 2%, 예스24 플러스 13%, 휠라홀딩스는 보합, 쿠쿠홈시스는 플러스 3%, 그 다음에 2차전지 ETF는 1.5% 플러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G는 6에서 7% 플러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원금은 214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총자산은 221만 9,824원인 걸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결론, 이익은 79,824원, 8만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한 기간 동안 1분기 동안 코스피는 2.6%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2.7%가 빠져서 그래서 또이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살짝 가만히 있었는데 조금 이익이 늘었다. 그렇다면 이걸 계산해본다면 이 5030 챌린지가 복리라서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거를 그래도 간단하게 계산해본다면 한 4에서 5%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분기 5030 챌린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영양가는 정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꼭 5030 챌린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자, 그래서 기린 여러분들이 5030 챌린지를 못 보셨다면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오른쪽 위에 느낌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꼭 기린 여러분들이 5030 챌린지를 스스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분기 5030 챌린지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5030 챌린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날은 아마도 7월 초가 되겠군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꼭 성투하시고 그 다음에 저 길이 또 많이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키리시였습니다.